이번 이야기는 실화. 여성분들 산 오르실 때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입니다. 요즘 여성들을 상대로 흉흉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산에서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산을 좋아하고 산 타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 이후로 한 번도 등산을 하지 않았어요. 쓰고 보니 스크롤 압박이 심하네요. 그래도 산을 타시는 분이라면 꼭 읽어주세요. 제가 겪었던 일을 설명드릴게요. 1년 전 제가 고3 때였습니다. 한창 수능이라는 시험을 앞두고 전전긍긍했을 때였죠. 하루 종일 책상에서 문제집과 씨름하려니 집중력도 오르지도 않고 온 머리에 쥐가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긴장된 마음도 가라앉히고 머리도 맑게 할 겸 등산을 권유하셨죠. 저는 등산을 길 좋아해 학교를 다니면서 종종 다녔거든요. 전 바로 출발을 마치고 어머니와 집 근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낮이었지만 깊은 산속이다 보니 숲에 가려 앞도 약간 깜깜한 상태였어요. 어머니께 오늘은 좀 유난히 산에가 안 보이는 것 같다고, 조금 무서운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저 뒤에 아저씨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 아무도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와, 사람이다고 오히려 반가운 마음에 아무런 의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얼핏 보기에도 무척이나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는 게 분명 그렇게 보였습니다. 곧 저희 뒤를 따라왔고 저 밑에 있던 아저씨가 약 20m 정도 뒤까지 왔었습니다. 아저씨를 보니 등산객 치고는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등산객들은 집에서 등산복이나 편한 추리닝 같은 걸 입고 등산 가방에 물수건, 수건 등등 이런 걸 메고 오잖아요. 아저씨는 검은색 번거진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고 구제 같아 보이는 청색 그런 바지를 입고 두툼한 잠바를 입고 계셨어요. 그리 추운 날씨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전혀 등산을 하기 위해 온 사람 같지 않았어요.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온 듯한. 어머니도 그 아저씨를 보셨고 서로의 눈이 마주쳤고 어머니와 저는 동시에 엄청 빨리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촉 같은 게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도 있는 것을 어머니와 저는 뭔가 위험한 상황이 올 것 같다는 것을 단박에 느꼈습니다. 그렇게 뛰듯이 어머니와 저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고 땀이 비오듯 났습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러갔다가 수험생활의 긴장을 송두리째 뽑는 그런 긴장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저씨와 무언의 추격전을 벌였고 가끔씩 힐끗 돌아볼 때마다 그 아저씨는 더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진짜 비명도 안 나오고 그냥 잡히면 죽겠다라는 생각만 났습니다. 그렇게 아저씨가 엄청 가까워지고 제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을 때 등산객을 위해 중간중간 스트레칭, 운동을 하라고 기구 놔둔 거, 그런 작은 공원 같은 휴식처가 있잖아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고 테니스도 하고 있었죠. 온몸에 힘이 쫙 빠졌습니다. 긴장하고 있던 세포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기분. 순간 살았다 라는 생각이 들며 어머니와 전 사람들 틈에 끼어 경치를 바라보는 척 했습니다. 사실 경치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다는 그런 생각뿐. 그리고 아저씨는 저를 지나쳤어요. 순간 휴 하는 한숨이 나오며 생각해보니 괜한 사람을 의심했나 하며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들더군요. 그러고 쓱 한번 쳐다봤는데 아저씨가 저희 쪽을 돌아보고 있더군요. 모자를 쓴 상태로 저를 내리깔아보고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온몸에 털이 다 서더군요. 아직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보통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뭐라 표현해야 할지. 죽은 사람의 눈을 봐도 그만큼 소름 끼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그 아저씨는 다시 앞을 보고 가는 길 그렇게 가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저를 지나치면서부터 급격하게 걷는 속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빠르던 그 걸음걸이가
정말 느릿느릿하게 걷더군요. 죽었던 긴장세포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죠. 저 아저씨가 진짜 무슨 짓 하려고 하는 걸까? 우린 투명인데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평소에 저 의심 무지 많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지고 이런저런 여성을 상대로 하는 그런 범죄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길 가면서도 의심이 많아졌죠. 늦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골목길을 안 가고 삥삥 둘러가는 편이고 길 가면서도 수시로 뒤를 돌아봅니다. 아무튼 저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남자다. 엄마와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겹쳐서 떠올랐습니다. 체격도 매우 건장해 보였어요. 아저씨가 스쳐 지나갈 때는 뭔가 묵은 듯한 그런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화장실 지린내와 피비린내 섞인 듯한 그 눈빛과 냄새는 아직도 생생하게 저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 사람 손 보라고 낮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그전까지 캐치 못했었는데 손에 작은 무언가를 꼭 움켜쥐고 있더라고요. 새끼손가락 뒤로 삐쭉 튀어나온 걸 보고 전 그 자리에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 단도 같은 작은 칼 있잖아요. 칼 뒷부분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마늘 빻기 좋은 그 부분, 뒷부분만 조금 튀어나와 있었지만 누가 봐도 분명 칼이라고 했을 겁니다. 무섭다고 어머니께 빨리 내려가자고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느릿느릿 가던 그 아저씨, 벤치도 아니고 그냥 가던 길 멈춰서 등산로로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저희 쪽을 보며 빨리 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뒤돌아 집으로 가며 당장이라도 따라올 것 같았어요. 저도 일단 가만히 있으면 더 의심스러울 것 같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4명에서 5명 정도 단체로 올라가는 등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일행인 척 바로 뒤에 붙어서 갔습니다. 그 사람 앞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주기적으로 뒤를 돌아보며 등산길 무리 조금 더 앞에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다 약간 몸이 불편해 보이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를 포함해 올라가는 사람은 그 남자를 제외한 모두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그 남자가 있었어요. 정말 처음과는 저희 뒤에 있을 때랑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정말 느리게 걷더라고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미는 저에게 오히려 저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어디에 튀어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말해줬고 일정 거리를 두고 그 사람 앞으로 저희가 뒤로 계속 따라 움직였습니다. 전 손에 물이 찬 물통을 꽉 쥐고 있었고 언제라도 흙을 뿌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무식한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물어뜯을 생각도 하고 어머니 털끝 하나 건드렸다가 급소를 때릴 생각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 등산객 분들죠. 중간에 약조하신다고 어디론가 빠져나가 버리셨습니다. 저와 어머니, 강아지와 아주머니, 그리고 그 남자 이렇게 일정 거리를 두고 갔죠. 내가 어디로 숨을 쉬고 있는지, 길을 걷는지, 물리를 걷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말 거셨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 남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아주머니와 대화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비만과 당뇨가 있으셨고 약간의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고 하시고 이런저런 일상 얘기를 했어요. 아주머니가 중간중간 힘드셔서 강아지와 쉬며 저희도 같이 쉬었습니다. 그 남자는 멈추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비정상적으로 걸음이 느려졌죠. 그러다 걷고 멈추고 저희는 쉬다가 걷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무언의 신경전을 하고 있다가 아주머니와 함께 다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 걸음이 또 처음과 같이 빨라지더라고요. 전 쉬고 있는 틈을 타 어딘가 숨으러 가서 나오면 공격할 생각인가 이렇게 해석했고 아주머니께서 인사를 드리고 어머니와 함께 그 남자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간다기보다 저희 집으로 가는 건데 방향이 계속 같으니 일정 거리를 두고 숨막히는 신경전을 벌인 겁니다.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 걸음이 빨라진과 동시에 뒤에 한 번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세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코스였죠. 그런데 그 남자, 저희가 어디로 가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자기 갈 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목표를 바꿔버린 것인지
저희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통해 있는 길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바로는 분명히 그 남자 앞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끈질긴 신경전 끝에 포기하고 집에 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약간 긴장이 풀린 상태로 후다닥 집을 가는 길로 내려갔죠. 혹시 또 뒤에서 따라올까봐 그 내리막길 어머니와 물 타고 흘려내려오듯이 그렇게 뛰어왔습니다. 내려와 산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 순찰 부탁한다고 신고를 했고 어머니와 전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긴장을 해본 적이 없어 그 다음날부터 그 남자의 냄새와 눈빛이 계속 떠올랐고 일주일간 전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고 그 일은 제 기억 속에서 간간히 떠오를 뿐 다시 공부에 전념한 여느 수험생과 다를 바 없는 고3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리 시간이었나 수업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 수업에 대한 주제를 아이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주제가 성폭행이었거든요. 저희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 아이들이 주변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서로 알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말하고 있었는데 제 짝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3개월 전쯤 자기 동네 뒷산에서 성폭행 당한 아주머니가 있다고. 전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수록 뭔가 제 등을 서늘하게 만들더군요. 그 아주머니 뚱뚱했고 몸이 불편했으며 강아지와 자주 산책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날도 뒷산에서 강아지와 산책했는데 쾌쾌한 복장을 한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발견 즉시 누군가가 신고를 했는데 아주머니가 너무 저항을 많이 하는 바람에 칼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출혈이 심해 병원 이송 중 사망하셨다고 했어요. 범인이 잡혔는지는 모른다고 했고요.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라고 했어요. 제가 등산을 한 시기가 3개월 전이었고 그 세 갈래 길 중 그 사람이 내려간 길이 바로 그 친구의 동네가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아주머니의 외형, 거동 불편 등 모든 부분이 제가 만난 아주머니에 일치했습니다. 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놀라움과 두려움, 아주머니에 대한 죄책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 제가 겪은 얘기를 했고 다른 친구들도 놀랬죠. 그 이후로 산을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쓰거나 조금만 수상해 보여도 몸이 떨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가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뒤에서 걸어가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만약 계속 그 사람이 저와 어머니를 감시하고 같은 길을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머니는 무사하시고 어머니와 저는 지금 이 글을 쓸 수도 생각할 수도 없게 되어 있었을까요? 아직도 소름이 끼칩니다. 혼자 확대해서하고 오버했다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들고 있던 건 분명 칼이었고 제가 생각한 아주머니에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명 산에서 범죄가 일어났고 피해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산을 타시는 여성분들, 아니 그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네요. 절대 혼자 다니시지 마시고 무리져 다니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